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특히 고대하고 계실 2025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대한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여러분들을 위해 40만 원 현금 지급부터 겨울 난방비 부담을 미리 덜어줄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그리고 가족과의 따뜻한 소통을 위한 무료 영상통화, 부모님의 아이돌봄 걱정까지 덜어주는 서비스 등 여러분의 추석을 더욱 풍성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다채로운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강화된 맞춤형 지원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추석을 맞이하고 연휴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직접 지원 정책들입니다. 정부는 서민 물가 안정의 핵심인 정부 양곡 공급 가격 할인을 시행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양곡 공급 가격을 기존 10kg당 1만 원에서 8천 원으로 무려 20% 추가 할인하여 제공합니다. 명절에는 쌀 소비량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식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값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식탁 위의 든든함을 더해주고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아픈 몸을 이끌고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어떤 가게든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를 600억 원 더 늘려 총 2,004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아파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질병의 고통을 넘어 경제적 고통까지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올겨울 추위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노인, 영유아, 장애인 가구에 더해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했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난방비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다자녀 가구도 이 소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에너지 바우처는 통상하절기와 동절기에 나뉘어 지원되는데 2026년 하절기 지원분을 2025년 12월로 앞당겨 지급하여 추운 겨울이 오기 전부터 난방비 걱정을 미리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분들이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명절 위로금 또는 지원금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이는 온 국민의 소비 여력을 증진시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 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추석 차례상 준비나 가족을 위한 선물 구입 등 명절에 필요한 지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넉넉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고령층,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명절 위로금이나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급 금액이나 현금, 상품권 등 지급 방법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숨어 있는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내 지역 추석 지원금을 입력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자금 지원 강화 정책들입니다. 정부는 추석 전후 2달 동안 정책 서민금융을 대폭 공급합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햇살론 뉴스의 400억 원,
불법 사금융의 유혹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에 200억 원, 그리고 최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보증무 대출에 54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45억 원 규모의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임금체불 청산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를 0.5%에서 최대 1.0%포인트 인하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밀린 임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추석 명절만큼은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됩니다. 명절 특수를 누려야 하지만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43조 2천억 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 자금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61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를 연장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을 돕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이 장사를 잘해야 우리의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겠죠? 이번 추석에는 주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 대목에 매출을 올리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점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여 상인분들이 넉넉하게 물건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정이 오가는 소중한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대상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이자를 갚는 데 급급하여 막막함을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이동의 편리함과 돌봄을 강화하는 이동권 및 돌봄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비용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자를 기존 1만 3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2천 명 더 늘립니다. 이는 이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명절 기간에도 이동에 대한 부담 없이 활기찬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동권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영상통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나 오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웃들과 얼굴을 보며 따뜻한 명절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통신비 걱정 없이 마음껏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다만 알뜰폰 가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쉽게도 선불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명절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강화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평일 요금을 적용하여 명절 특성상 상승하는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명절을 보내고 연휴 이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들을 맡길 곳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부모님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들입니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조기 지급합니다. 279만 저소득 가구에 총 3조 원에 달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일찍 지급하여 추석, 명절 가계에 필요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생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자금은 명절상을 풍성하게 하거나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보육원에서 나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 지급액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도 340명에서 440명으로 100명 더 늘려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홀로선 청년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 요건 없이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부모 및 미혼자도 입소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출산 직후 돌봄과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는 모든 행복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합니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생활고를 해소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장기간 머물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돌보며 겪는 어려움을 정부가 조금이나마 나누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2025년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꼼꼼한 확인이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2025년 추석을 앞두고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생활비 부담 완화부터 금융지원 강화, 이동권 및 돌봄 지원, 그리고 기타 취약계층 지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추석 준비에 대한 걱정을 덜고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께 해당되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나만의 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이웃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걱정 없이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